집을 좀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요즘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22년에서 25년 정도 사이에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매물을 왜 이렇게 이미 많이 내놨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잡으면 집값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왜 안 잡힐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미 집을 매물을 많이 내놨다는 거는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 중반에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주택자 되게 많잖아요. 저도 다주택이고 몇 채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고 똘똘한 한 채 정도만 남기고 다 팔 생각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 일단 취득세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세금 이 세금이 아파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세금을 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3억짜리를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20억짜리, 예를 들면 15억짜리, 20억짜리 한 채, 15억, 2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부자가 아닌 걸로 봐요. 이 세 채 있는 사람은 너 세 채 있으니까 너가 더 부자야. 사실 아파트 가액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이게 9억짜리랑 15억, 20억짜리 한 채 가진 거랑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이 더 많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계속 중과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도세,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도 아파트 채수가 많고 더 좋은 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이런 데 가지고 있으면 또 중과가 됩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기만 해도 보유세라는 거를 내요.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이제 증세, 세금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7월에도 뭐 세제 개편안 세금에 대한 어떤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 같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 사서 돈을 버는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강화가 됐고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그걸로 계속 시세 차익을 먹어서 가져가는 시스템은 이제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그거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그걸 원치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똘똘한 한 채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예요. 이제는 집을 한 채 있는 사람과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냥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임대주택 사는 사람 내가 그냥 매수한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 되게 다양했잖아요.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좋은 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고덕에 유명한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게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30대 후반, 한 40대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취득세 중과 없이 여러 채를 막 사서 수익을 보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두 채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사는 순간 뭐 1에서 기존의 1에서 3%에서 세금이 8%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채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했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금융 자산들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세 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칠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전세가 없고 막 집이 없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 월세를 이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왜냐면 세 채는 전세를 다 준 거예요. 나는 전세를 주고 나는 그냥 월세에서 산 거죠. 싼데 월세에서.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다주택자 하지 마라 세금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 정부에 맞서는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아파트를 몇 채 팔았고 실거주 한 채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남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세 채에서 한 채를 실거주를 하니 두 채는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 분명히 실거주를 위해서 이거를 매수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을 안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런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채 아파트를 실거주를 누군가 두 분이 사시게 됐어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전세가 그러면 세 개였잖아요. 이 아파트 세 채에서 전세가 세 개였는데 이게 전세 세 개가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사면 좋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잠깐 전세에 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돈 모아서 우리 실거주 한 채 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되게 많았죠. 누가 아파트 몇 억짜리 이렇게 턱턱 삽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예 선택지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에 살게 돼요. 근데 요즘에 서울 아파트 월세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150, 2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도 좀 역세권이고 이러면은 150, 200 그냥 나가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내 월급에서 진짜 반 이상이 다 이런 거주비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뭔가 집을 계속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 그 아파트의 가격도 같이 계속 따라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계속 이제 잡고 하다 보니 어쨌든 전세 공급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 추이도 2025년 누적이 0.3인데 2026년 누적이 지금 26년이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1.6일로 거의 4배, 5배 이상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전세값이 2달 새에 1억이 올랐다. 기막힌 세입자. 사실 전세라는 거는 내가 만기가 다가오기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주변의 시세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지 2년 딱 계약을 조건을 이제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이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6개월 지났는데 전셋집을 알아본다던가 아파트를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2년이라는 안정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한 4개월, 5개월 전에 나가려고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1억이나 오른 거예요. 음.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1억, 2억 대출을 더 받아서 그럼 더 비싼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돈이 문제인 거예요. 서울 전세 매물 감소 현황을 보니 서울 전체에서는 2만 1,785건이 있었는데 이게 감소율이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63%가 감소했고 중랑구는 57%, 금천구도 49%가 감소했다고 해요. 노원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뒤에서도 좀 나오지만 그 문재인 정권 때 좀 싸게 전세 월세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을 때 만든 게 등록 임대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너가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8년 혹은 10년 동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5%만 올리면서 8년 의무 기간을 채우면 우리가 뭐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런 중과되는 이런 혜택들 없애주고 좀 혜택을 줄게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았던 게 노원구였어요. 근데 이게 노원구에서 2018년에 이제 등록한 거 8년 지나서 올해 이제 이 매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대신에 돌리는 대신 당연히 이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비율이 더 많아졌겠죠. 다주택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노원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세가 공급이 없으면서 이렇게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노원구는 이런 상태가 되면 노원구도 중랑구도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게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생 때 허니버터칩 대란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가 뭐 인기가 많아서 갑자기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아져 버리면서 이게 사람들이 마트에서 줄을 서서 구매를 했고 막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데 번호표 뭐 16번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줄을 서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CU라든지 이런 편의점 마트에서 우리 허니버터칩 없음 이런 거를 막 A4용지에 막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니버터 감자칩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충분한 수량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 1인당 2개로 판매를 제한한다. 마치 지금 다주택자 제한처럼 아파트 여러 채 사지 말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한 채로 제한합니다. 약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한 봉지에 1,500원이던 가격이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500원에서 10,000원. 그래서 중고나라에 허니버터 칩을 이때는 당근이 제 기억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중고나라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 한 개당 이제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리고 당근은 우리 동네 주변이지만 이 중고나라는 그냥 전국구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원하시면 뭐 부산 구남으로 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번호를 막 남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7배가 올랐습니다. 7배.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났냐면 우리 그 2020년 때 전세 대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올리신 건데 2020년 10월 13일에 친정 오빠네 전셋집 보러 같이 다녀왔는데 9팀이 줄 서서 들어갔어요. 저는 늦게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들어가는데 웬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동하더라고요. 계약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세 매물은 없는데 이 집이 하나가 남아있으니 전세 계약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5명이 손 들어가지고 가위바위보랑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되신 분이 남아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났대요. 그래서 조건이 현재 세입자가 11월 말인지 12월 초 중순 정해지지 않아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이 다 맞추는 조건으로 이렇게 줄 지어서 보게 된 거죠. 이게 2020년의 이 풍경입니다. 지금도 이 풍경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임대사업자도 있으면서 전세 공급을 어쨌든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지금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해도 이동 줄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어요. 어마무시하네요.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23년 대비 현재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전세 물량이 줄었느냐 봤더니 한 3년 사이에 23년 4월에서 26년 3월 감소폭이 43,435건, 서울이 그렇게 있다가 이 전세입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62%가 감소해서 16,000세대만 남았고요. 인천도 77%, 경기도도 76%가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걸 해결할 수 있었던 방안, 문재인 정권 때도 다주택자를 지금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규제를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제를 했지만 그때는 중간에 나왔던 게 이 등록임대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있으니 아우성이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8년, 10년이었는데 8년으로 줄어서 8년간 5%씩 전세보증금,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5억에 계약한 거 8년 동안 5% 하면 2,500만 원씩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계약 때 2년 뒤에는 5억 2,500만 원. 그 다음엔 여기에 5% 증액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5%만 올리는 조건으로 이걸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싸게 전월세를 이렇게 공급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등록 임대 사업자분들이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업. 그러면은 나라랑 어떤 계약 비즈니스 관계가 된 거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도 5%씩, 사실 2년 동안 5%씩만 올렸다는 거는 정말 적게 올린 거예요. 사실 그 상승률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전세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어떤 그걸 가져가는 대신에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이거를 준 거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로 국가와 어떤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나라도 공급이 없으니 이 민간 개인에게 이런 거를 빌려서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오는 건 8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유지는 해주되 이거를 매도하는 기간을 자꾸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4월 1일 대책도 이분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죠. 만기되는 주택담보대출 연장 안 해줄 테니까 너네 물건 팔아라 라고 했던 거죠. 사실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정말. 근데 나라에서도 어쨌든 이거를 비즈니스 관계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서로 약속을 저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 매도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걸 당연히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때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셨겠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전세 대출 받았을 때 그 보증 규모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일시 상환.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 2010년 뭐 중반 이제 그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 아니면 일반 분들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일시로 이렇게 대출을 빌려준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원리금 균등 상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마다 신용대출이나 그런 신용대출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한 그 만기 되기 한 4, 5개월 전에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알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장 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거 연장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오죠. 연장할 거면 버튼 한번 누르면 사실 이거 연장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규모가 이렇게 많다. 이게 결국에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장 안 해주겠다. 결국 월세 받겠다. 이제 전세를 받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는 건 결국 집주인들도 현금 흐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처럼 이제 뭐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제 젊은 분들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까지는 그래도 여력이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한 50대 대기업 직장인 분들은 50대 초반이 되면 뭐 권고 사직 얘기도 나오고 60대, 70대가 되면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배당 세팅을 해놓는다던가 월세 세팅을 해놓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보유세를 올리니까 세금을 올리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이 내가 내는 세금을 여기에다가 이제 얹어서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집주인들이. 그래서 월세로 그냥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없어지고 계속 월세화가 진짜 그 미국처럼 가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월급의 반. 내가 4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2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무조건 이렇게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막 주세 이런 게 있지만 월세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계약건에 한해서 다주택자들 이거 양도소득세 중과 우리가 안 해줄게. 이거 한 달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추대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에 다시 전환 국면에 돌입했다. 그래서 강남권은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는 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권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죠. 30억짜리 아파트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 34억 아파트 32억으로 줄여도 살 사람이 제한적인데 반해서 이제 그 아래 지역들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이 6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좀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해결 방안은 하나입니다. 허니버터칩이 어떻게 저렇게 10,000원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공장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급을 늘렸어요. 나중에는 그 허니버터칩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1,500원 그대로 사도 깔려 있어도 사지 않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켓몬 그 스티커 있었죠? 포켓몬 스티커? 그것도 중고나라에 막 10,000원, 20,000원에 막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렸더니 결국에는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전세 가격이 너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허니버터칩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가격을 더 높여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임대사업자라도 이렇게 권장을 했던 거예요. 다주택자를 권장하던 그런 법이었죠. 공급 늘려주려면 나라에서 인허가 착공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재개발 재건축 단계에서 이런 인가들 나라에서 허가를 잘 해줘요. 용적률 상향해주고 이 역세권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이런 혜택들을 줘요. 이 혜택들을 주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이유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인 곳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있는 오래된 30년, 40년, 50년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500세대 있는 아파트 신축 공급해서 허물고 새 아파트 지으면 1000세대 되면서 500세대가 공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여의도 같은 아파트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여의도 시범, 삼부, 대교
이런 아파트 지금 거의 막 50년 된 아파트인데도 신축을 못 했잖아. 이제 막 관처 나고 사업 시행 받고 하니까 이제서야 속도를 내는 건데, 와, 진짜 50년. 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느라고 힘드시기도 했겠는데 나라에서 이런 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안 해줄까요? 왜 안 해줄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안 해준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의 상승을 이끕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정석적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인데 내가 이제 뭐 남편이랑 아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뭐 신혼부부인데 5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돈 1억에다가 한 80% 대출을 받아서 한 5천만 원, 5천만 원씩 모은 거죠.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보통 신혼부부 생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4억 대출을 받을 때 5% 금리로 대출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이고 1월에 166만 원이에요. 그럼 전세 보증금이 이때 2년이 지났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5% 상한이지만 2년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1억이 올랐어요. 전세 보증금이. 그러면 결국 30만 원을 더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5% 1억 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세 이자에만 내 집도 아닌데 2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빠, 이럴 바에 그냥 우리 집 사자. 아니 200만 원씩 우리 집도 아닌데 왜 이거 내? 그냥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모은 거 해가지고 1, 2억 있고 신용대출도 있으니까 6억, 7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한 4억, 5억 대출을 받으면서 그냥 이거 원리금 우리가 내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집이 되잖아. 저축 개념이잖아. 하면서 그냥 이럴 바엔 집 사자. 여보, 이럴 바엔 그냥 우리 집 사자. 이런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도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얘를 계속 올리는 상승 압박이 생겨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 집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우리 그럼 집 사자. 토리야 우리 집 사자. 했어요. 그랬는데 살려고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데 지금 정권에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팔면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된대. 그러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네. 이 사람들 급하겠네. 라고 해보니까 세입자가 껴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나중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금 있는 사람들만 그걸 살 수 있는 거죠. 그래, 대출 1억 돼. 그럼 나머지 4억은 세입자 내보낼 때 너가 알아서 충당해. 예를 들면 전세가 5억이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세입자 있으면 대출을 못 받잖아요. 금매 나와도 빈집 말곤 못 산다. 그래서 정부 새낀 매물 팔게 퇴로를 열어주었지만 이 후순위 대출,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는 거, 이게 지금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퇴거자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사실 5월 9일, 2월 10일 대책, 4월 1일 대책, 뭐 공급을 늘려줄 목적으로 이걸 했다고 치면은 진짜 이게 진심이었으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열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살 수 없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있는 거는 매도자들이 어쨌든 심리가 꺾여서 일부 호가를 낮출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10억이던 게 5억이 되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살지 않는 집 팔아라. 1주택자까지 확대. 지금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서 새낀 매물을 팔 수 있는데 내가 1주택자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혹은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해서 팔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입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팔 건데요. 지금 세입자님이 계셔서 제가 아파트를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3월이니까 뭐 사시는 분이 6월까지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 만기가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사비 200만 원 드릴 테니 미리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입자가 200만 원 받고 나갈까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전세가 1억이 올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요즘 막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힘들고 매도자도 힘들고 전세입자도 힘들고 정책을 낼 때는 그에 대한 부작용, 그 부작용이 뭔지를 저는 꼭 정책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그래서 이런 매물들에 한해서도 1주택자들도 새낀 매물, 매매 허용 논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 뭐 하냐고요. 논의하면 뭐 하냐고요. 논의하면 뭐 하냐고요. 이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고 이거 풀어 달라니까요, 이거. 응?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입자가 4억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LTV라는 게 있고 DSR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 뭐를 따져볼 수 있냐면 LTV를 따져볼 수 있어요. LTV 70%, 생애 최초인 분들은 70%.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7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7억. 근데 이게 세입자의 보증금이 포함되어서 7억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 그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4억 3억 받는 건 오케이예요.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3억 현금과 그 다음에 3억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샀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보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보내죠? 지금 이 사람을 나중에 전세 만기가 예를 들면 27년 뭐 5월이에요. 이분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4억이라는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집은 27년 5월보다 1개월 늦은 뭐 한 달까지 27년까지 어쨌든 6월까지는 여기 실거주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앞에서 나온 이 퇴거 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억. 이게 이미 627 대책 때 나왔어요. 627 대책 규제 한도 1주택자 1억이다. 왜냐하면 이 집을 사고 27년 5월 기점이 되면 우리가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산 사람은. 그럼 1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못 산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새낀 매물, 이 새낀 매물, 전세입자분이 있는 이 매물 반전세 형태로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뭐 50만 원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내보낼 때 한 5천만 원 정도만 내가 1, 2년 동안 추가 조달이 가능하다. 혹은 1억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런 매물들은 이미 나갔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2월 12일 전에 계약서 썼는데 왜 못 파냐. 새낀 매물 퇴로 혼란. 이게 2월 12일 전에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계약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의 다주택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말에 세입자와 전세 갱신권을 계약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밝힌 새낀 매물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약 효력 발생일이 2월 25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계약 기간 시작일이 2월 25일인 거예요. 전세입자 계약 기간이. 근데 이 기준은 2월 12일 이때 기준으로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아파트 우리가 계약갱신이라는 걸 하면 딱 만기되는 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전세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보통 만기 2, 3개월 전 혹은 이르면 4, 5개월 전에 미리 확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보호를 안 해준 거죠. 토어제 거부당했잖아요. 그죠? 이분이 토어제 거부당했죠. 매도자가 토어제 거부당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요즘에 대통령들의 어떤 트렌드인가 봐요.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조건 2주간 공격 중단. 뭐 1주택자까지 확대 방안. 그 다음에 5월 9일까지 원래는 계약이었는데 토어제 신청 들어가려면 5월 9일까지 계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4월 초까지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5월 9일까지 계약이 아니라 5월 9일까지 또 토어제 신청 들어간 건에 한해서는 또 해주겠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요. 그래서 결론 그냥 토어제 풀어줘라. 응? 아니 무슨 신청을 받고 말고 거부당하고 이런 걸 내가 내 집을 사겠다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집 좀 편하게 살게 사게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